오늘 시청자분들 그리고 유튜브에서 채팅방을 보면요. 많은 구독자분들이 정말 너무 우리 증시 싫다, 밉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미워도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에 우리 국내 증시 어떤 모습 보일지 고냐 스톱이냐로 미리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수상한 종목 고스톱 SK인베스트 송가람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제가 이제 목소리는 많이 들었는데 저희 종가 베팅 원투 종목에서 출연하셨던 분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시청자분들을 직접 대면하는 건 증시 오늘간에 일에선 처음이시죠? 네, 맞습니다. 어떤 분인지 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SK인베스트 대표 송가람이고요. 네. 지금 시장 상황 상당히 쉽지 않은 시장이죠. 대형주 위주로 보유하셨던 분들, 중소형주들 보유하셨던 분들 모두가 사실 대응하기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오늘 증시 고행 스톱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장 다음 주에 시장도 그리 밝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왜냐, 우리가 어제 좀 살아나려고 했던 반도체주가 하루 만에 지금 꺾여버리고 계속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 투자자분들도 지쳐서 지금 떨어지고 계시거든요. 다음 주에 시장은 어떨 거라고 예측하시는지요?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다음 주 시장도 쉽지 않을 수 있다. 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금요일 시장을 본다라고 했을 때 다음 주 시장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수급적인 면에서도 오전장 대비했을 때도 오후장에 상당히 떨어지는 모습 보이면서 대형주도 약세, 그에 따른 중소형주들도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반도체주들도 약세를 보였고 그 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테마주들 위주로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우리가 어떤 섹터, 지금 고가를 달리고 있는 섹터들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섹터들을 추가적으로 따라간다라기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번 강세가 나왔던 종목군들, 그런 섹터들을 오늘 장 마감 단계에서 체크를 해보시면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다음 주 준비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 흐름을 확인하며 좋은 위치에 종목 트레이딩 해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오늘 10개 종목 빠르게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과연 송가람 대표의 인사이트는 어떨지 반도체와 보안솔루션, 원전, 방산 등이 있는데요. 종목으로 바꿔보도록 하죠. 포털 사이트에서 많은 분들이 검색한 인기 검색 상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입니다. YJ랭크가 81%, 이런 시장 안에서도 3-4개 주로 나름 선방했고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는 급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첫 번째 수상한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여기 보시면요. 오늘 3-4개 주가 두 종목이나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셀비언 이야기를 했었는데 최근 3-4개 주들이 좀 많아지고 있고 첫날에 좀 아쉬운 스코어를 보였던 거와 달리 오늘 YJ랭크는 나쁘지 않은 성적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어떻게 보셨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전체적으로 종목 자체의 흐름이 좋지 않죠. 하지만 이 YJ링크 오늘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새내기 주들 같은 경우에는 YJ링크 그리고 또 한 종목 하나가 나왔죠. 이 YJ링크 외에도 인스피언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오늘 YJ링크 좋은 흐름들을 보였던 점에서는 이 YJ링크는 기존에 우리가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은 최근 들어 다시 한번 개별주들 흐름 그리고 개별 이슈로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이슈들 중에서도 이 YJ링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꾸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서 고를 드릴 텐데요. 다음 장에서 고를 말씀드리는 점은 우리가 신규 상장주는 첫 번째로 체크해봐야 될 점이 그 상장주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 여부, 그 다음이 바로 기술적인 수급적인 부분일 텐데요. 지금 시장에 전체적으로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몰리는 섹터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에서 오늘 강세를 보였던 3-4개 주 추가적인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이 기술적인 부분도 함께 말씀을 드릴 텐데 기술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글로벌 SMT 성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확실한 부가가치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이 첫 번째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스마트 공정 장비를 통해서 글로벌 사와 협력을 맺고 있다라는 점이 추가적으로 부각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까지 함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새내기 주로 함께 말씀을 드렸던 이 인스피언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는 어느 정도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추가로 말씀드릴 텐데 이런 새내기 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매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점 기술적인 흐름 우리가 앞선에서 볼 수 있는 지표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스피언
기존에 보유하셨거나 신규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시가 유지해 주는지 여부 체크를 해보시면서 가져가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인스피어는 지금 보안이라고 해서 저희가 적어놨고 YJ링크는 반도체라고 했습니다. 지금 같은 새내기 주지만 의견을 다르준 이유는 테마가, 그러니까 업종이 달라서인가요? 네,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두 가지를 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업종이 다르다라는 점. 이 반도체 업종, 기대감이 되는 업종이냐라는 점이 첫 번째라고 볼 수가 있겠고, 물론 보안주들 같은 경우에도 좋은 이슈가 나오고 있고 주목을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장 전체에서는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이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새내기주들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인 면에서 시가가 지지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이 종목이 앞으로의 추가적인 모멘텀, 수급이 들어오겠느냐라는 것을 판단하는 첫 번째 지표가 되기 때문인데요. 네. 오늘 인스피언 같은 경우에는 시가 대비했을 때 상당히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 어느 정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YJ링크라는 회사는요, 2009년에 설립이 돼서 SMT 공정장비를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YJ링크 오늘 장중에 100%가량의 상승을 보여줬고 종가는 81% 상승으로 마감을 했어요. 일단 같은 새내기 주지만 테마가 업종이 다르기 때문에 시장이 기대하는 바도 다를 것 같다. YJ링크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해 보인다라면서 그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수상한 종목 후보 보시죠. 오늘 말이 많았던 한미 반도체입니다. 그 리포트 여파가 참 컸습니다. 그로 인해서 목표가가 하향됐다라는 거에 매도했다가 근데 곧 목표 주가 다시 상향한다고 그럼 다시 사볼까 했다가 아니네 하고 또 밀리는 참 요동쳤던 하루였는데요. 한미 반도체에 대한 투자 의견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한미 반도체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네. 뭐 어느 분이라도 이 한미 반도체 기술력 굉장히 좋다라는 부분에서는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텐데요. 하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인사이트 부분 그리고 보고서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다는 점, 이 점이 한미 반도체의 최근 주가 흐름, 특히 오늘에서의 반등, 어느 정도 시가에서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다가 쭉 밀리는 모습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급적인 면이 가장 컸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반도체주들 전반적인 흐름, 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흐름들을 반영하는 것처럼 뭐 대표적인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이런 반도체주들도 크게 흔들리는 모습들이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런 AI발, 여기에서 나오는 기대감에 따른 반도체주들의 상승, 이 부분이 실망 매물이 어느 정도 시장에 나왔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전체적인 이런 반도체주들의 흐름을 견인했던 외국인 수급, 아직까지는 뒷받침되고 있지 않다라는 점에서 지금의 반도체주들은 옥석 가리기가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점과 함께 계속해서 이런 좋은 리포트와 좋지 않은 리포트, 경계하는 리포트가 함께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런 중장기적인 흐름 자체에서는 우리가 반도체를 좋게 보더라도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지금의 저점 유지가 되는지 여부 함께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지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건 여기서 멈췄다 갑니까? 네, 스톱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 반도체 스톱 의견입니다. 지금 조금 첫 방송이라 그런지 당황하시고 긴장하신 것 같은데요. 편하게 알겠습니다. 우리 항상 원투 종목 선별했던 것처럼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수상한 종목 후보 보시죠. 이번에는 카카오입니다. 정말 수상해요. 최근에 카카오 리포트 보시면요.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본다기보다는 여전히 부진할 거다라고 예측하는 리포트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10월 들어서 좀 주가가 야금야금 올라서고 있습니다. 카카오 왜 주가가 오르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는지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개인분들이 많이 구입한 종목입니다. 그렇죠. 그 외에도 네. 밸류에이션 자체도 상당히 높았던 종목인데 지금 그 높았던 밸류에이션에서 지금 3만 원대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단기적인 지금 나가시는 그림을 보면 크게 나쁘지 않은 모습,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이 부분은 밸류에이션 대비했을 때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여기에서 저는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네. 지금은 경계를 해야 된다. 스톱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최근의 흐름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매출 부분에 있어서 광고 부분, 이 IT 콘텐츠들, 포털 회사들 같은 경우에 네이버나 카카오 모두가 광고 쪽의 매출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이런 매개체가 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 중장기적으로 어떤 수익 모델,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지 여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광고, 커머스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지금 양호한 상황 빼고 이 외에도 컨텐츠,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컨텐츠, 웹툰이라든지 다양한 컨텐츠로 인해서 좋은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미래 성장 먹거리인 컨텐츠 부분,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이 성장 동력이 어느 정도 뒷심을 발휘해줘야 지금의 상승 흐름들을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을 텐데, 네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점에서 스톱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평가 밸류 들어왔는데 아직 그 광고 시장이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인할 게 필요하다. 스톱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수상한 종목 후보는요. 랩지노믹스입니다. 오늘 10% 가깝게 올랐고 정말 테마가 다 사라져 있는 와중에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그리고 엠폭스 테마 진단키트주들이 좀 올라줬거든요. 기술적으로만 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제약 바이오주들 최근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 대형주들 위주로 좋은 흐름들이 나왔는데요. 지금 대형주들, 이 신약 개발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들은 상승 추세 이어가면서 고점에 있지만, 주목받지 못했던 중소형주들 다시 한번 바닥권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랩지노믹스가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 첫 번째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술적인 흐름을 가장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 대형주의 추세 매매와는 다르게 지금의 이런 바닥권에 있는 중소형주들, 시총 4천억 이하의 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움직이지만 반면에 크게 또 다시 눌리는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흐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첫 번째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 전체적인 흐름, 수급적인 면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이런 중소형 테마주들, 엠폭스가 사망자 상당히 늘었다라는 이슈가 함께 나오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들이 나왔는데, 이런 흐름들은 다음 주에도 어느 정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바닥권에서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테마들이 첫 움직임이 나왔을 때는 추가적인 흐름 함께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점에서 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랩지노믹스 고 의견입니다. 빠르게, 저희 조금만 빠르게 태성 확인해 보겠습니다. 3.27% 상승 마감했는데요. 이 종목은 한미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스톱일까요? 아니면 좀 다른 의견일까요? 네, 태성 같은 경우에는 스톱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지금 고점에 있는 대형주들, 반도체주들과 함께 태성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태성 같은 경우에는 PCB 쪽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지만, 우리가 중장기적으로는 체크를 해보더라도 지금 바로 매수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지지 여부, 그리고 PCB 제품들의 전체적인 흐름 함께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면서 스톱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가람 대표님은 기술적인 분석을 또 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전체 10개에 대한 투자 의견 어떨지 고냐 스톱이냐 보도록 하죠. 지금까지는 스톱이 조금 더 많은데요. YJ랭크, SK하이닉스, 두산에너빌리티, 펩트론, 랩지노믹스, 현대로템의 고 의견을 주셨고요. 여기서 가장 수상해 보이는 혹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종목은 뭘까요? 네, 가장 수상한 종목 랩지노믹스 가지고 왔는데요. 네.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우리가 우량주로 불리우고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 상당히 위에서 놀고 있죠. 특히 대형주들, 현대로템이라든지 반도체주들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종목군들 굉장히 위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선주나 대형 조선주나 이런 방산주들 우리가 접근하기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 제약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이런 중소형주들 중에서도 테마 초반에 강세가 나온 이후에 살짝 눌린 흐름 나오게 된다면 다음 주에도 추가적인 흐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에서 이 랩지노믹스 주목해 보실 필요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베팅이었으면 종가 베팅 하셨을 겁니까? 네, 종가 베팅도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 주가는요? 네, 이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 혹은 이 3,600원 이하, 그리고 목표가 4,200원, 손절가 3,3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4,200원, 손절 가격은 3,3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가장 수상한 종목으로 정리해 드렸으니까요.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우리 송가람 대표님이 당분간도 시장이 좀 답답할 것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수익률을 좀 짧게 잡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게 가장 좋을까요?
그게 첫 번째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두 번째 전략은 우리가 지금 전체적인 대형주들, 고가에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종목군들이 어떤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지 대장주들을 체크해보자라는 의견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은 짧게 가져가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의 테마 안에서 혹은 업종 안에서 대형주, 대장주들이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수급이 받쳐주는지를 힌트 삼아서 전략을 세우자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송가람 대표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